회동을 주선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했고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또 여당 당직자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선, 방송사법을 비롯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정점식 정책의장 교체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옵니다. 자, 손준욱 변호사님, 지금 방금 이제 뉴스 속보에 윤 대통령이 뭐 정책위의장 인선은 당 대표가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논의가 됐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뭐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지금 조금 이게 그 대통령께서는 뭘 했냐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되 그렇죠. 좀 이게 자기 그 사람을 많이 포용하라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포용하라 해서 이게 포용하라는 뜻인지 넓게 포용하라고 하라는 뜻인지 결국 이제 그 당 대표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로 아마 읽힙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당을 폭넓게 잘 아우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뉴스 속보로 나온 거 보면은 뭐 대표가 알아서 임명할 일이다. 한동훈 대표가 좀 고심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대표가 알아서 하되 이제 포용해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중요한 건 대표가요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정점식 의원을 만나서 본인이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양새가 맞아요. 본인이 직접 만나서 이런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이유로 새 출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이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이게 사표 던지도록 기다릴 것도 아니고 누굴 내세울 것도 아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이죠. 만나서 그 설득해서 풀어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설득해서 어떻게 풀어요? 아니 설득해서 이제 그 새 출발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만두게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정점식 그 정책위의장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강성 지지층, 열렬 지지층 이런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좀 압박성 글을 올리니까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화는 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화도 나 있고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왜냐하면 그 사실 저도 그동안 뭐 정당 출입 오래 해봤지만 지도부가 바뀌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알아서 물러나거든요.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럼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일단 지도부가 교체되면 정책 라인은 이게 바꿔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1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보장된 임기를 다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대통령실이 지난 7월 초쯤에 그 원희룡으로는 좀 어렵겠다.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앞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걸 정무라인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은 정점식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주변에서 기자들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닌 정점식 의원 정책위 의장 자리로 촉발되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친윤계 또는 용산의 힘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표가 됐어도 대표 마음대로 당직 인선 하나 똑바로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충돌이 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직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취재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의총에서 시끄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반발해가지고 또 본인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뭐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대통령이 이제 콜하기도 하고 내친 김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관련해서 대통령은 당 사람들을 잘 아울러라 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점식 자르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직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당은 당이 정은 정이 이런 얘기를 한 대표가 자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 대표 스타일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대통령에게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정점식 교체에 뭔가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그런데 한 대표가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이렇게 결정장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그림은 정점식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그림이 제일 좋은 것인데 지금 사실 정점식 의장이 안 물러나고 버틴다라는 그림을 보여줬던 것 자체가 뒤에 용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9명 중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한동훈계로 바뀌게 돼버리면 이제 과반을 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정점식 의장이 주변에서 사퇴를 하고 싶어도 압력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전 들었어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뭐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정점식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제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의 임기와 사실상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1년이라는 임기가 보장이 됐었던 것인데 지금은 저희 당원 당규상의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현 지도부와의 그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 관례고 그것이 또 국민들께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예의죠. 정점식 의장은 전 비대위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마당에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 지도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새로운 여당으로 거듭났는데 그 공간을 활동할 공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좋은 것은 정점식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점식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인 대통령 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대통령이 두루 폭넓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신윤계가 정점식 유임 냄새를 계속 풍기는데 윤의 입김이 여전히 세다고 느낀다. 또 이렇게 해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저는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원을 비공개라도 만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저는 오히려 제일 최상의 어떤 그림은 뭐냐. 정점식 의원이 사표를 내시고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내 친윤계까지도 이런 갈등을 다 봉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심하면서 나는 친윤계를 이제 안고 가겠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권력은 이미 다 이동이 돼 있어요. 힘의 이동은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저는 당 운영을 아까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예요. 이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사로서가 아니라 당 대표로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간이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윤계를 대거 흡수할 수도 있고 내가 당을 장악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 정점식 의원이 사표 내고 거기에 대해 재심의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저걸 가지고 너가 못했다 아니면 비판할 거리가 있는 소지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최상의 그림은 그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손지환 변호사가 이른바 콜럼버스의 계란 이제 달걀깨서 세우는 것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박한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 한동훈 대표에 정통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정통하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재심하는 시기. 예, 저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색다른 해결책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한동훈 대표와 그 궤가 맞아야 되는데 정점식 의장이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그런 여러 정치적인 행보가 과연 한동훈 대표와 맞는 인사인가?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셔야 되고 그 정치력을 발휘한 것에 걸맞는 행동을 정점식 의장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비공개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논의 속에서 정점식 의장이 결국에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지도부에게 물꼬를 터주겠다라는 그 일성을 보이신다면 오히려 정점식 의장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정점식 의장, 그러니까 의원을 몰아내기식으로든지 아니면 쫓겨내듯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정점식 의원이 그렇게 강경파도 아니잖아요. 뭐 친윤이긴 하지만은 뭐 반한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배제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 기자님, 정점식 의장이 이제 그게 뭐 통상적으로 1년의 임기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버티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봅니다. 정치인들이 뭐 자기 때문에 당직을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분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리고 특히 의원들이 3선 정도 되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을 내지만 이런 당직 인선에서 자기 뜻 때문에 뭘 정책적으로 우리 당에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무슨 일념으로 전 잘 못 봤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친윤계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버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측의 박정하 비서실장이 지금 그 정당 기자들에게 풀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양쪽의 입장이 조금씩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맥락이 거죠?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은 대표가 알아서 잘 해라라고 한 거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풀을 해주고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풀한 기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 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폭넓게 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1, 2분 상간으로 속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풀한 내용과 대표 측에서 풀한 내용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고, 초반에 그 주류는 대표 측에서 흘린 대통령이 당무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 워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어지는 속보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정점식이 사의 표명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동훈도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정점식도 결국 윤 대통령 허락이 떨어져야 그만두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새 출발에 이건 아니잖아요. 좀 당대표가 정치적 발휘하게 판을 깔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 자, 당대표가 책임져라.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면 머리 나쁜 사람은 뭘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둘이 만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참 가장 논쟁적인 문제부터 해결했어야지. 왜 만났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을 버릴 패가 아니라서 같이 가기로 결정했나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두 사람 회동, 겉모양은 좋은 일 같긴 한데 또 무슨 일을 만들 건지 믿음이 안 갑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 보기 설종환 변호사님 아니 최선은 저는 아니라 봐요.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걸 제일 고민했어요. 사표를 내고 다시 신임하면 통합도 되고 이걸 이게 제일 먼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의장에.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정책의장도 검사 출신, 지금은 그보다는 경제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오히려 과연 이제 정점식 의원도 훌륭한 분이지만 검사 출신으로 정책 전문가인가 이런 데 의문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교체는 불가피하고, 다만 이제 그 쫓아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계속 토론한다고 하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하든지 정점식하고도 이래서 그 설득해서 모양새를 좀 이게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양새 좋게 나가도록. 저는 교체는 불가피하다 봐요. 다만 이제 그 쫓아낸다기보다는 좀 이게 명분 있게 물러나는 거, 이걸 만들어주고, 그게 정치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대통령실 여러분하고 통화해본 바로는요, 정점식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뭐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1시간 반 동안 만났는데 이런 문제 하나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참 그러네요. 저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겠다, 차분하게 생각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또 정점식 의원도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든지 언제든지 아마 독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아마 설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저는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 분위기로상으로는 뭐 다음 주까지는 아마 당직 인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만 다 이것이 어느 정도 뭐 대체적으로는 정점식 의원 본인조차도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렇게 망신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네, 지금 조금만 보태고 싶은데 간단하게 다음 주제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태면 그 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피해액이 1조 원이고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제 그 국회 정무위 보셨지만 이 책임져야 될 쿠텐의 구용배 대표가 자기 800억밖에 없다. 거의 뭐 배째라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와 여당 대표가 만나서 1시간 반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할 게 정점식 문제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가 안 나옵니까? 서천 화재 피해 현장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1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치 싸움만 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식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하나 당직 인선 하나 가지고 뭐 감내라 배내라 이렇게 촉벌을 많이 쏟아내야 됩니까? 네. 정말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 장윤선 기자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제 100년 만에 대동단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창을 여권 향해서 세게 또 박았습니다.